그 이유는 이미 설명드렸죠. 뚜껑이라는 놈은 우리하고 종류가 달라요. 걔는 곰팡이거나 곰팡이죠. 곰팡이라서 우리하고 이종입니다. DNA가 달라요.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이면 우리가 썩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불임 상태가 돼요. 우리가. 국민의힘의 불임 상태를 보지 않습니까? 전환기 선생님도 오늘 꽃보다 한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국민의힘이 등신 같은 놈들 욕을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되도 않는 걸로 이종교배를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뭉치지 않은 핑계로. 외연을 확장한다 또는 중도를 통합한다 이런 개소리로 이종교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한민국 빨갱이 새끼들하고 계속 이 몸을 섞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바보 같은 정당, 등신 같은 정당이 된 겁니다. 그걸 동의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동의합니다. 잘 짚으셨습니다. 역사 강사니까 그걸 잘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뚜껑의 본질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놈은 자기 맞습니다. 스스로 맞습니다. 곰팡이입니다. 활동할 곰팡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생을 하게 돼 있죠. 곰팡이의 본질은 기생 아닙니까? 기생. 다른 유기체의 기생에서 살아갑니다. 뚜껑이라는 놈, 그놈의 자식을 보십시오. 그놈이 혼자서 독자적인 지속 가능성을 가진 인간입니까? 걔는 반드시 남한테 기생해서 남을 괴롭히고 하는 놈 아닙니까? 가짜 검사 노릇하면서 사이비 검사 노릇하면서 못되게 거짓말로 사람들 막 잡아놓고 영장 쳐서 판사놈들한테 우리 법 연구의 판사놈들한테 영장 받아서 구속시키고 그걸 지가 잘했다고 떠드는 놈 아닙니까? 뚜껑이라는 놈이.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검사로서 대한민국 체제에 기생해 왔던 놈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기생해서 법무부 장관도 되고 비대위원장도 되고 또 가짜 경선, 부정 경선, 여론 조작을 통해서 당대표까지 한 놈이죠. 전형적인 기생충 곰팡이입니다. 전환기 선생님이 뚜껑이를 곰팡이로 인식 못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 토론을 맞습니다. 제안합니다. 예, 좋습니다. 토론을 제안 한번 해봅시다. 예, 좋습니다. 토론을 해야 됩니다. 토론. 섞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가 썩어버리죠. 썩어버리죠. 건강한 당연히 유기체로 썩어버리죠. 우리는 건강한 유기체, 밀가루입니다. 유기물. 맞습니다. 뚜껑이하고 우리가 섞여? 뭉치자? 설마 뚜껑이하고 뭉치자는 말씀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뭉치자. 더 뭉치자.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만 속해 계시지 마시고 광화문에서 오시고 광화문에서 한교에서만 기다리는 많은 분들한테 좀 인사도 해주시고 하면 좋잖아요. 우리끼리 뭉쳐야지 왜 곰팡이하고 뭉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 말씀으로 하신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요런 사단이 벌어진 이유가 있죠. 요 뚜껑이라는 놈, 요 곰팡이 같은 놈, 요 깨진 요강뚜껑 요놈이 이놈의 자식이 다시 기어 나왔죠. 이제 짖대가 됐다. 바퀴벌레가 해가지고 먹을 때 유기물, 기생충이니까 유기물이 있으니까 기어 나온 거죠. 그 유기물은 뭐냐? 지놈이 막 파안틀어놓은 이 계엄 이후의 탄핵 국면. 여기서 대통령이 탄핵될 것으로 보고 지금 지가 한따까리 해보겠다고 기어 나온 거죠. 그렇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지금 전환교 선생님이 거기다 말을 섞으셨고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근본 원흉은 저 인간이 아니물이다. 요 뚜껑의 요놈 곰팡이. 예. 네. 잘 지적했습니다. 잘 지적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요강 예. 뚜껑. 잘 지적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동훈이가 당한 거라고 나중에 밝혀진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사과하고 마음의 위로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취임식 때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이가 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재명 막기 위해서 뭉쳐야 한다. 이런 그 버러지 같은 봐라. 진짜 버러진 것 같습니다. 그렇단 얘기입니다. 요놈 때문이다. 이놈은 반자유, 반민주주의 세력이에요. 민주주의 적이고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뚜껑이라는 놈과 DNA를 같이 합니다.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날 밤에 국회의원도 아닌 놈의 자식이 국회 본회의장에 기어 들어갔죠. 그 포고령 위반입니다. 정치활동 금지한 포고령 위반입니다. 포고령은 아직도 유효하고 적법합니다. 그래서 재명이라는 놈하고 손잡고 희시덕거리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랬죠. 저놈은 기본적으로 DNA가 그렇죠. 찌재명이라는 놈하고 같아요. 곰팡이. 네, 맞습니다.
근데 시점에 전환길 똥바가지라면 쌤이 저놈은 요강바가지죠. 그렇죠. 오줌 바가지. 똥이냐 오줌이냐 이 차이에서도 배설물에 불과하다. 네. 지금 전환길 쌤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나는 전환길 쌤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튀어나왔을까? 광화문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고 엄청 커졌습니다. 커졌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불의한 자들한테 항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전환길 쌤 같은 경우를 내보내서 분탕질을 혹시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딱 보면서 그 전환길 쌤이 정리정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리정돈을 잘 해서 강사의 특권을 이용해서 그것을 마치 처음에 있는 것처럼 국민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고 설파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2020년 4.15 총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싸워왔잖아요. 그죠? 근데 전환길은 12.3, 10, 12월 3일 비상계엄령 후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설파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타 강사라는 이름으로 지식인 애국자라는 이런 그 제 말입니다. 이거는 지식인 애국자로서의 대접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 세밀하게 잘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한동훈하고 그 한뚜껑 그 버러지 같은 놈하고 전환길 그 강사하고 그 둘이 서로 통화는 아니죠. 그 채널 A라는 데서 냄새 나는 그러한 대화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또 의문을 가진 게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져가고 약속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 3월 1일 3.1절까지만 이 대국민 앞에 그 집회에 나가고 그 이후로는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3월 1일까지만 왜 할까?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기각되지도 않았고 그 기각 자체가 그 기각이라는 말 자체가 해당이 안 되지만 대통령이 원상복귀를 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되게끔 할 때까지는 나서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3.1절까지만 하고 않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희한하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채널에 가가지고 한동훈하고 어쨌든 같은 우파니까 이재명을 막아야 되는 것이 같은 공동 입장이다. 이런 걸 보니까 나도 드디어 이제 본색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우리 전환길 쌤 지금 우리 진격의 변호사님의 이런 지적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거기에서도 와서 연설 좀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드러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국민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동안에 모든 했던 것이 다 아시죠? 얘기 안 해도 명이나 뚜껑이는 그겁니다. 요놈이 기어 나와서 지금 지 철이 온 줄 알고 기어 나왔는데 잘못 기어 나왔죠. 바퀴벌레가 아직 사람들이 잠들지 않을 때 기어 나왔다. 징크대미들은 그러면 맞아 죽어야죠. 밟혀 죽어야죠. 뚜껑이라는 놈 반드시 처단합시다. 으깨 죽여야죠. 으깨야죠. 뚜껑이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처단합시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뭉쳐야 된다. 이게 뚜껑이라는 놈이 말한 지 전설 아닙니까? 왜 그래야 지가 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죠. 이재명 몰아내야죠. 지가 대통령 후보
웃기는 소리하고 진짜로 앉아있네. 이재명이 진짜. 맞고 싶다면 뚜껑이 저놈이 DNA가 같은 똥바가지 오줌바가지끼리 뭉쳐서 경선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죠. 더불어 그렇죠. 양아치당 당연하죠. 더불어양아치당의 대표를 재명이를 꺾고 네가 더불어양아치당 후보로 나오라고. 그게 아, 재명이를 이거 잘 막는 길이에요. 잘 그렇지 지적했습니다.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맞죠? 맞죠. 전환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맞죠. 뚜껑이 저 곰팡이 같은 놈은 우리 건강한 유치, 정상적인 우리 사고방식이에요, 자유민주 이게. 세력의 음. 후보나 리더가 되는 것처럼 말합니까? 그거는 중대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놈은 타도의 대상, 척결의 대상, 청소의 대상으로 보지 뭉치는 대상, 같이 가야 될 대상으로 아, 그러면 보지 당연하죠. 않습니다. 당연하죠. 뚜껑이라는 놈이 재명이를 막으려면 네가 더불어 양아치당에 기어 들어가서 똥바가지 재명이하고 오줌바가지 뚜껑이 둘이 경쟁을 해서 그 두 놈 중에 한 놈이 대표 후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어휴. 이 자유민주주의 그럼요, 지형에 가서 그러면 어쩌고 당연하죠. 말라고. 그러다 발표 죽는다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꼴 보기 싫어요. 뚜껑이 새끼. 이놈 새끼는 아유, 진짜. 눈도 그래서 가리고 저 주둥아리도 잘했습니다. 가려버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입에서 튀어나온 말마다 더러운 말만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어우, 진짜 가식적인 수가 인간, 없어요, 아주 지금. 위선적인 인간. 한길 선생이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영상을 제가 캡처해서 왔습니다. 채널 A고요. 노은지라는 가신애던데 생긴 걸 보니 보아하니 뭐 외모 갖고 판단하기 좀 미안하지만 뚜껑이를 좀 좋아하게 생긴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대담이 시나리오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소리 좀 줄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노은지가 뚜껑이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이 장면입니다. 자막이 뜨죠.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뭉쳐야 하고 요 말을 딱 요 자막이 나온 이후에 뭉쳐야 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뭉쳐야 한다는 말을 미리 전한길 선생이 받아주기로 약속을 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하여튼 자막이 저 말이 딱 전한길 선생이 말하기 전에 딱 저 자막이 떠요. 그래서 저게 약간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더군다나 채널 A라는 데가 조중동 아닙니까? 조중동 그렇죠. 세력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투사들을 핍박하고 부정선거가 그렇죠. 없다고 왜곡하고 맞아요.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의 집회를 폄하하는 그런 놈들 아닙니까? 반국가 맞습니다. 세력 중에 맞습니다. 하나죠. 맞아요. 그런 맞아요. 놈들이 전한길 선생을 계속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건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전한길 선생도 그런 점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을 가져야 되죠. 왜 적들이 나를 자꾸 불러서 떠들게 할까? 왜 그럴까요? 적들이 왜 전한길 선생을 불러서 떠들게 할까? 별로 해롭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우리 서부항쟁 자유 청년들에 대한 교도관 놈들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을 하고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해도 채널에 이놈들 보도 안 하죠. 안 하죠. 왜냐? 안 하죠. 안 싫으니까. 하죠. 그러면 DNA가 안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선생은 자꾸 불러준다. 그리고 전한길의 말을 자꾸 이야기 전해준다. 왜 그럴까요? 전한길의 말이 불편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럼 전한길 선생 자, 여기서 내가 우리 진격이 변호사님 말씀을 덧붙이자면 채널 A 같은 경우하고 전한길 쌤이 인터뷰하는 매체를 가만히 보면은 채널 A에 여기는 당연하고 또 어디입니까? 조선일보 김광일 쇼 거기에 나가서도 엄청나게 주장을 했어요. 막 주장을 하고 또 그 조선일보의 김광일 쇼에서도 그 김광일이가 저기 논평하는 사람이 내가 김광일을 봤을 때 되게 좌편향이라고 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전한길을 불러서 마치 우파인 양 전한길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거를 방송에 내보내고 한다는 그 자체가 진짜 우리 변호사님 말 맞다나 미리 스토리를 짜고 그렇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전한길 쌤이 이 얘기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 전한길 쌤도 토론에 임하거나 토론에 오거나 아니면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안 불러주는데 왜 나만 불러주지? 내가 일타강사이기 때문에 잘나서 그런가?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아무리 일타강사를 하더라도 채널 A가 듣기에 불편하면, 채널 A의 사주나 운영자들이 불편하면 안 불러주겠죠. 일타강사가 아니라 무슨 트럼프라도 안 불러주겠죠. 그렇죠. 그러나 당연하죠. 입맛에 당연하죠. 맞는 말을 한다. 당연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저는 당연하죠. 선생 스스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얘기는 예, 이게 뭐냐면 이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전한길 쌤도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전한길 쌤이 그 강력한 일타 강사의 그 인기를 이용해서,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만약에 저쪽에 의해서 놀아나거나, 머리가 좋기 때문에 놀아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분명한 노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겠다는 그 목적은 똑같은데, 한 뚜껑 같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한다? 끔찍합니다.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전한길 쌤, 저도 마찬가지, 우리 그 처음에 한동훈을 사랑했듯이, 한동훈이가 대통령 후보라고 저도 진짜 홀딱 쏘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한길 쌤은 일타 강사고 60억의 그 월급을 받는 중에서 25억을 세금을 낸다, 28억인가 25억 세금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손실을 보면서도 왜 나왔을까요? 60억을 손실을 보면서도 왜 나왔을까요? 왜? 전 그게 의문이었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60억을 포기하고 세금 내니까 60억 빼기 25억 빼면 얼마? 60억 마이너스 25억. 1억만 있어도 우리 국민들은 진짜 엄청나게, 우리 서민들은. 그런데 서민이 아니에요. 전한길 쌤은. 근데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저 위장우파 우리가 많이 쏘아왔잖아요. 위장우파에. 그런데 또 여기 판을 깨기 위해서 나왔는데, 어쩌면은 더 판을 더 키웠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동훈하고 같이 한동훈을 띄워서 대통령 만들려고 한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특히나 그랬죠. 지금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은 예민해 있습니다. 12.3 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런 엄청난 사태까지 벌어졌죠. 그러면서 겨우겨우 한 뚜껑이라는 놈을 채로 걸러냈다고 생각했는데, 곰팡이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놈의 새끼가 다시 기어 나왔는데, 그거를 우리 한기희 형이 받아서 곰팡이라고 뭉치자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니까 열받아 버리는 거죠. 사실은 열받을만 하죠. 그거는 전학의 선생님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뚜껑이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계속 뚜껑이가 무슨 잠재적인 무슨 대선 후보라도 되는 듯, 자유민주주의 리더라도 되는 듯 이렇게 말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한계입니다. 전학의 선생이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딱 한계선. 오늘 그 한계선을 건드린 거죠. 맞습니다. 오늘 전학의 선생이 건드려버리고. 맞습니다. 지켜보는 거죠. 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뚜껑이는 우리가 종이 다르다. 뭉치는 대상이 아니다. 처단의 대상이고 청소의 대상이고 척결의 대상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한길 쌤의 노선이 앞으로 이제 세밀하게 그동안에도 저는 지켜봤습니다. 과연 전한길 쌤이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진정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음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는 전한길 쌤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 경계를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뭉친다. 같은 DNA, 같은 정치적 이념과 철학, 같은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가진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끼리만 뭉친다. 그러려면 전한길 선생이 뚜껑이 얘기를 하지 마시고 광화문에 와서 자유애국 시민들에게 연설 한번 하시라.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논란이 되니까 꽃보다 전환길 유튜브 커뮤니티에다 이제 글을 쓰셨던데, 예, 뭐, 이건 특별히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전제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면, 뚜껑이는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과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 놈의 본질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곰팡이란 놈이 인두껍을 쓰고 뒷퍼 쓰고 있다고 해서 그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곰팡이란 놈은 주둥이도 없고 입도 없고요. 사과를 할 수 없어요. 곰팡이에게는 사과는 없어요. 곰팡이는 그냥 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기물을 부패시키고 썩게 만들고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곰팡이 뚜껑의 운명이에요. 그놈을 탓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놈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놈을 락스로 아주 그냥 염속의 락스로 치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뚜껑이라는 놈이 뭐 사과할 것도 없고 반성할 것도 없죠. 아니, 곰팡이는 곰팡이로 사는 거예요. 뚜껑이라는 놈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유한 락스로 그리고 저 생각 뭐 팍팍 치워야 됩니다. 민주당하고 곰팡이는. 찌찌명하고 민주당이 안 간 것이 다행이다.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DNA이기 때문에 같은 계보기 때문에. 맞아요.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뚜껑이를 좀 잘 봐줘서 누룩곰팡이라고 친다면 맞아요. 찌찌명이라는 놈은 맞아요. 아주 그냥 더러운 검은 곰팡이 정도 되겠죠. 그럼 검은 곰팡이끼리 모여야죠. 곰팡이는 곰팡이끼리. 우리 유기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끼리. 왜 사람끼리. 사람이 곰팡이하고 어울립니까? 아, 그렇죠. 뚜껑이는 마땅히 그럼요. 곰팡이당으로 가라. 더불어 곰팡이당으로 가서 더불어 곰팡이당. 아, 제명이 좋습니다. 곰팡이야. 뚜껑이 곰팡이가 서로 경쟁을 해서 어떤 놈이 후보가 되는지 니들끼리 싸워서 결정해라. 그렇지. 니들끼리 그럼 싸워야지. 이제 우리는 우리의 후보를 그럼요, 갖게 그럼. 되는 거죠. 저는 물론 대선 국면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기 총선, 조기 총선을 해야 해산하고 됩니다. 그러면 조기 조기 총선이 총선.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국회 해산돼야 됩니다. 제명이한테 악한 것이 다행이다. 그건 뚜껑이의 가치를 잘못 아시는 거죠. 우리 전환 교수님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뚜껑이는 우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아프게 해, 힘들게 해. 몸에 자꾸 버짐 같은 걸 생기게 하고 우리를 썩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렇죠. 곰팡이입니다. 그렇죠.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학일 선생님 탄핵 반대 열심히 앞장서시잖아요. 그런데 한뚜껑이 얘기를 하는 거는 논리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뚜껑이라는 놈은 탄핵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야기 맞아요. 한마디도 맞아요. 안 합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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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뚜껑이가 마치 우리 편인 게 다행이다라고 말하면 그 논리 모순이에요. 아, 이거 잘 지적했습니다. 잘 똑같이 지적했어요. 일타 강사께서 논리 모순 하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잘 지적했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사람은 뚜껑이와 같이 갈 수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죠. 뚜껑이가 당연히. 설사 당연히 찌찌명이를 그렇죠. 뭐 그렇죠. 반대한다 하더라도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렇지. 같이 갈 수가 없지. 그리고 실제로 저 곰팡이 뚜껑이가 찌찌명이 언제 비판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없어요? 번도 안 했지. 필요할 때 한 마디씩 하는 거죠. 지가 찌찌명이의 대항마라는 걸 사람들한테 속이고 싶을 때 그때 그렇지. 가끔 한마디 하지. 그렇지. 그렇지. 저놈이 당대표 비대위원장 있을 때 찌찌명이라는 놈하고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습니까? 그렇지. 왠지 그렇지. 아십니까? 응. 곰팡이는 곰팡이를 알아보기 때문에 알아보기 때문에. 누룩 곰팡이는 검은 곰팡이를 알아보고 아, 이거 아주 멋있는 똥에 멘트입니다. 기생하는 제명이 곰팡이를 네. 오줌에 기생하는 뚜껑이 곰팡이를 딱 우와, 알아보는 거죠. 곰팡이는 진짜 곰팡이끼리 환상이다. 환상. 뭉친다. 역시 그냥 머리가 좋긴 좋아. 우리 하죠? 우리 변호사님이 우리는 머리가 좋아. 같이 안 살아요. 준석이라는 놈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준석이라는 네. 놈은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놈 아닙니까? 그래도 제명이 싫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맞아. 제명이 싫다고 제명 해서 싫다가지. DNA가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근데 그거를 전환 교수님이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아요. 일타 강사가 착오를 일으키실 리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 다시 돌아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환기 선생님 뚜껑이는 버리십시오. 뚜껑이를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곰팡이와 합칠 수 없습니다. 뚜껑이는 이미 깨진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가 빠진 그릇입니다. 깨진 요강 같은 인간입니다. 그 더러운 요강을 닦는다고 뭐 밥그릇이 됩니까? 국그릇이 됩니까? 전환기 선생님은 요강을 다시 밥그릇으로 쓰기. 네. 우리 진격의 변호사님 얘기에 제가 덧붙이자면 이준석도 탄핵 반대를 안 했어요. 탄핵 찬성을 했고 탄핵 찬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뚜껑이도 탄핵 찬성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은 내가 거론하기도 싫고 그 인간은 이미 그 부정 선거로 인해서 당선인 놈이거든요. 또 그 한뚜껑은
한뚜껑은 자기가 선언을 했잖아요. 내가 나를 희생해서 국회의원 나가지 않겠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를 키워주겠다고 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죠? 자기는 당대표로서 자기 사람을 심어 놓고 그러고서 자기는 대선에 나가겠다. 이 시두건방진 놈의 자식이. 그 뚜껑 썩은 곰팡이. 누룩곰팡이도 아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아까도 내가 염려했던 부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한길 쌤이 이게 전략적으로 음모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착각입니다. 착각. 전한길 쌤 당신이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거를 강하게 정리정돈을 잘해가지고 그 언변을 통해서 일타강사라는 그런 지위를 통해서 강하게 당신이 했고 그 다음에 3월 1일 3.1절 날까지만 집회 연단에 쓰고 그 다음에는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3월 1일 날 지나고 3월 2일인가 3일인가 그 채널 A를 출연을 해서 한동훈하고 같이 가자는 그런 개념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위장우파들의 손에 놀아났거나 당신이 더 머리가 좋아서 위장우파들하고 상의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전한길 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진격의 변호사님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그 말이 당신이 귀에 거슬린다면 당신은 위장우파인 것이고 제 얘기 포함입니다. 제 얘기 포함이라는 거 전제해 두고요. 이 진격의 변호사 얘기가 쓰디쓴 약이지만 당신 말이 옳다 그러면 한 뚜껑하고는 이미 뚜껑이 오강이 깨졌잖아요. 어? 이미 그릇이 깨졌어요. 뚜껑만 남아있어요. 그 그릇, 이 빠진 그릇에 깨진 용왕 같은 인간인데 그 인간하고 어울린다면 당신은 이미 제가 염려했던 그러한 위장우파로 들어와서 그래서 당신은 그 판을 깨려고 들어온 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전한길 쌤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제가 전한길 쌤의 그 동영상을 제가 여러 사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실은 적이 2번인가 3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격의 변호사님이 분명하게 지금 선 긋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시겠습니까? 잘 청소했다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에게 있어서 뚜껑이란 놈은 깨진 요강 쪼가리만도 못한 놈입니다. 그런 놈한테 뭉치라고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뚜껑이 족보도 있네요. 족보가 달라요. DNA가 다릅니다. 하이브리드가 안 돼요. 뚜껑이하고 우리들은 하이브리드가 대단하십니다. 안 돼요. 교배가 안 돼요. 네. 교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썩거나 부패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불임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럼 사탄의 계보에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마군의 계보, 하인의 후예. 계보로 따지면 찌째명이라는 놈과 계보가 같다. 계보가 같죠. 저는 전한길 선생님이 우리 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계보. 아직까지는. 천심의 계보라고 생각하지, 생명의 계보라고 생각하지, 전한길 선생님이 뚜껑이와는 족보를 달려야 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유, 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뚜껑이에 대한 걸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한길 선생님이 뚜껑이를 칭찬해주고, 뭉쳐야 된다. 뚜껑이가 재명할 때 안 가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뚜껑이가 제일 좋아하죠. 얼마나 그렇죠. 지금 돌아올 명분이 없죠. 우리 자유애국 시민한테 맞아 죽을까봐 감히 대가리도 못 들고 나올 텐데. 어디서 대가리 들고 나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기 강사이자 지금 자유투사가 되어 있는 우리 한길 선생님께서 뚜껑을 이렇게 띄워주니까
뚜껑이라고 묻자 이렇게 말해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는 뚜껑이죠. 뚜껑이죠. 그럼 말도 안 되는 뚜껑이라는 소리. 놈이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뚜껑이를 혐오하고 싫어하고 탈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지? 왜? 변호사님, 한 말씀만 내가 더 할게요. 자, 이 전한길 쌤을 숙주 삼아서 복귀한다고 한들 뚜껑이는 이미 깨졌잖아요. 요강기 깨진 뚜껑이잖아요. 그 뚜껑이가 예? 이 국민들한테 지금 지지율도 보면은 예? 저 4등, 5등이에요. 그죠? 오히려 김문수 지금 그 김문수님하고 김문수 알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토론을 한번 하지 않네. 진짜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말이 옆으로 샜는데 깨진 한동훈이가 나와서 한길쌤을 숙주 삼아서 복귀해서 또 제가 좀 조금 더 나가볼게요. 우리 변호사님. 해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못 받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사전선거를 통해서 전산 조작을 통해서 중국 화해의 장비를 통해서 다시 또 아마 뒤에서 지금 구축할 겁니다. 구축해서 지금 또 다시 선거가 들어올 때 그거를 또 분명히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동훈이가 우리 우파 대통령처럼 대통령 되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고 지가 와서 이제 당당하게 캐스팅 보트를 이용해서 대통령 후보가 돼. 그 다음에 또 부정선거를 활용해서 또 싸워 이재명하고 그러다가 한동훈이가 돼. 그러면서 거기에 또 좌파 세력을 또 진지전을 더 확고하게 구축한다. 어우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길쌤, 전한길쌤, 우리 자유 지식인 애국자 전한길쌤은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한동훈하고 어울리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이 드러날 겁니다. 왜 전환기 선생님이 저런 뚜껑이를 편을 들어서 뚜껑이가 복귀하기 원활하게 별다른 저항 없이 안착하게 왜 이렇게 숙주 노릇을 해주는 거지? 원래부터 전환기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죠. 그것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기 선생님께서는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과 함께 투쟁을 하시려면 뚜껑이라는 놈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최소한 저희들과 같이 하셔야 된다. 그 인식이 바뀌지 않다면 저희 진격의 변호사 팀과 토론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진격의 변호사님하고 전한길쌤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저도 반드시 그 현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전한길쌤, 지식 애국자 전한길 선생님, 진격의 변호사하고 한번 토론을 하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그러고 합리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한 뚜껑하고 콜라보를 형성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진정한 그 자유 우파로 살아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는 좌파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분은 많은 일을 했어요. 미군기지, 제주도에 강정마을 미군기지도 했고 FTA도 했고 다 했습니다. 우리 전흥길 쌤도 유식하니까 지식인인가 그것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점 염려에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살리려고 한다고 하면
한 뚜껑하고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탕평책 아닙니다. 한동훈이가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당대표 돼서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뭐예요? 좌파들을 위장우파들을 끌어들여서 한나라당을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꺼냈잖아요. 한뚜껑이 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행이다. 이재명한테 넘어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열받습니다, 진짜. 곰팡이 뚜껑이, 곰팡이 한동훈이, 깨진 요강 한동훈이, 요놈이 갈 데가 어디냐? 대선 후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이런 자식은 깜빵이를 안 갔죠. 아, 진짜 연병 왜냐면 무슨 우리 대선 김영철 후보야. 후보께서 대선 후보는 뚜껑이는 이미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고발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잘했습니다. 한뚜껑. 박수, 짝짝. 그 이유는 박수. 포고령 1호에서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죠.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놈 자식이 국회의원도 아닌 놈이 국회법을 위반해서 또 포고령을 위반해서 미친 새끼지. 국회에 미친놈이지, 본회의장에 진짜. 미친 기어들어갔습니다. 새끼지, 진짜. 기어들어가지, 쌍놈 새끼. 그리고 찌찌명이하고 똥바가지 찌찌명이하고 오줌바가지 뚜껑이가 서로 만나서 똥과 오줌의 악수를 즐겁게 나눴죠. 이게 바로 오줌바가지. 정치행위죠. 이게 바로 포고령 위반입니다. 네, 포고령 위반. 그 다음에 뚜껑이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게 도와준 놈이 있죠. 어떤 놈이? 어리버리하게 생긴 그 박주민이라는 놈 있죠. 박주민? 같이 생긴 박주민이. 박주민이 그놈의 자식하고 그 해서 새끼도. 재명이, 주민이, 뚜껑이 이렇게 세 놈을 저희가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아, 이놈들 반드시 잘했습니다. 처벌할 겁니다. 처벌을 해야 반드시 됩니다. 빵에 잡아 쳐놓을 겁니다. 잡아 쳐내야 됩니다. 반드시. 자, 지금 사실은 이게 좀 심각한 문제긴 한데요. 조기 대선 카르텔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드디어 이건 부정선거가 부정선거 나왔습니다. 카르텔입니다. 네, 부정선거 카르텔이죠. 부정선거 문제, 얘가 해결되지 그렇죠. 않은 상태에서, 진상이 그렇죠, 규명되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당연하죠. 선거가 치러진다? 그럼 당연히 그러면 부정선거 카르텔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죠.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럼 작동이 됩니다. 부정선거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여론조작. 두 번째, 선거 조작입니다. 지금 여론조작 막 하죠. 지금 막 여론조작 막 하고 있어,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누구니, 어. 뚜껑이라는 놈하고 재명이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니, 계속 그렇게 띄우죠. 왜 띄울까요? 대통령이 곧 탄핵되고 대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해라. 그리고 대선 국면이 벌어지면 너희들이 강요받아야 할 후보는 이런 놈들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맞아요. 선거 조작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렇죠. 부정선거 카르텔이 활동이죠. 정확하게 봤습니다. 조기 정확하게. 대선을 기획하고 있죠. 조기 대선 카르텔이 되는 거죠. 부정선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 해결의 첫 걸음은 뭐냐? 부정선거 진상 규명입니다. 어떻게 여론조작을 했고, 어떤 놈이 했고, 어떻게 선거 조작을 했고, 어떤 놈이 했고, 어떤 놈이 했고, 어떤 시스템이 동원됐고, 그렇지. 이걸 다 밝혀내야 되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 책임자 놈들을 다 모조리 곰팡이 씻어내듯이 척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그럼요.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갈 수 없고요. 맞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선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환기 예, 맞습니다. 자, 부정선거가 나왔으니까 또 제 영역이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부터 이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태우 변호사, 구주화 변호사, 또 그, 같이 하셨던 그분 누구시죠? 26km 행군, 6km. 그 변호사, 또 기타 많은 분들이 4.15 총선 때부터 싸워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는 그 2019년도에 그 이전에는 소규모로 했어요. 몰래 들어가서 선거 사무실 그 보관하고 있는 사전 선거를 보관하고 있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새벽에 불 켰다가 거기 감시 시민들한테 들켜가지고요. 경찰관 불러주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다가 2020년에 이제 그 총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밤에 전체 선관위 자체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또 수지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를 짜서 24시간 3일 동안 조를 짜서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 여사원들이 중국 여사원들인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침에 9시 땡 출근해서 6시 땡기면 가는 게 공무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새벽 4시에 왜 와요? 우리가 따라 들어가려 했더니 들어오지 못하게 안에서 문을 잠그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나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요. 이번에 그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 치는 척 하면서 중앙선관위, 그 다음에 선관위 연수원, 그 다음에 과천 뭐 이런데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조기 대선한다? 지금도 그 중앙선관위 2위에 해커들이 지금 어디서 암약하고 있을 거고, 만약에 그 잡혀가서 그 해커가 미군으로 구속돼서 했다면 또 다른 해커를 또 지금 만들고 있겠죠. 비밀 장소, 어딘지 모르는 비밀 장소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면서도 뚜껑이라는 놈이 우리 편에 있는 게 다행이다, 제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선을 염두에 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네, 맞아요. 그 점은 좀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 선관위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 가족회사 선관위라는 말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겁니다. 감사원에서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선관위 이놈의 자식들이 우리는 그런 측근들을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해가지고 가족회사가 돼버렸죠.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다. 11년 동안에 878건의 규정을 위반했다. 문재인이라는 놈이 정권을 잡자마자 시작한 게 채용 비리로 공기업들을 조져버렸습니다. 그때 구속된 공기업 간부들, 사장들, 임원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죠, 사실은. 그거 했었어야 됩니다. 해야죠. 왜? 그런 걸 왜 안 했어? 복귀하시겠지만, 복귀하시더라도 바로 그런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해야지. 또 당해. 저 잡아 쳐야 됩니다. 잘못을 했는데 안 맞으니까 자꾸 이런 잘못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는데, 선관위 이런 좋은 직장은 그 가족놈 새끼들이 다 처먹고, 헌법재판소 연구관 뭐 이런 것들 다 떼놈들이 다 처먹고, 그럼 우리 똑똑하고 용감한 우리 청년들은, 잘난 우리 청년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용서가 안 되죠. 선관위가 가족회사라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회사 지들끼리 다 헤쳐먹으면 뭐가 되느냐? 열성 유전이 되죠. 열성. 집안끼리 계속 헤쳐먹으면 열성 유전이 되죠. 그럼 기형아가 나옵니다.